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접수 방법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투자한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오늘 국내 시장입니다. 낙폭이 특히 점점 커지면서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464선에 0.6%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5% 넘게 급락하면서 비금속 광물업종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폴란드를 미사일 공격했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전쟁 관련주, 사료, 비료 그리고 육계 관련 섹터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국인이 2,1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다가 지금은 소폭 매도폭은 줄여냈습니다. 외인과 기관 오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면 거래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원한 급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건 LG에너지솔루션 약간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 LG전자, LG생활건강과 금양도 매수하고 있는데 일제히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락 문화업종은 힘을 그래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SM과 JYP엔터가 오늘도 매수 5위권 안에 들었고요. 또 FTX 사태로 급락했던 컴투스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 함께 코스닥에서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매수 1순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 어제에 이어서 오락문화 섹터가 강합니다. 어제는 엔터주들이 주도를 했다면 오늘은 콘텐츠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K 콘텐츠는 내년에도 수요가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OTT의 오리지널 드라마 라인업을 확대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 시리즈인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189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로써 외국인이 5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7만 원 선 현재 돌파를 하면서 전일 대비 3,500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됐던 포항제철소가 내년 1분기에나 완전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포스코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 철강 수급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그 중간 조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조사단은 포스코 매출이 이번 흰남노 피해로 인해서 2조 4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원 정도 타격을 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어제 대비 2%가량 마이너스 폭 보이면서 29만 원 선 놓쳤습니다. 2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시죠.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이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승인 유예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양사 합병안에 대해서 75일 내에 승인을 하겠다, 결과를 내겠다고 했었지만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기한을 넘기게 된 건데요. 얼마 전 영국의 독과점청에서도 양사가 합병을 하면 런던 노선에 대한 독점 우려가 있다면서 21일까지 이 독과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면서 승인을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소식에 소폭의 약세 흐름 나타내고요. 12,350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까지 간략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상위 1%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짝이는 금태 안경을 쓰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정열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열 전문가와 종목 상담 함께 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접수하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는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하게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을 전후해서도 시황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채팅방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방송 1시간 동안 이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 이용권을 보내드리니까요.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이 선물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수익률 어떻게 나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 재료는 목표가가 96,000원이었는데 어제자로 96,000원 터치를 했고요. 오늘은 좀 하락합니다. 자, 이 종목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기다렸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대종목 치고는 좀 오래 걸린 그렇죠. 상황들인데. 그래도 한 달 안에 났어요. 네, 일단은 뭐 10월 20일에 공략주로 좀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매수가를 88,000원 그리고 9만 원까지 넉넉하게 좀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10월 20일 이후에 10월 26일 6일 뒤에 85,200원 저점을 좀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전일 1차 목표가인 96,000원 수준의 가격까지 좀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21선의 지지 구간들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는 21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살짝 받았다가 95,000원 이 부근들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들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원 부근까지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10만 원 부근까지 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일단은 1차 목표 가격까지는 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제시해드린 매수가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7% 8% 정도 수익 구간이실 거고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3%까지도 수익을 좀 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2차 목표가를 제가 10만 원 부근들 1차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확보를 하시고 10만 원까지는 좀 더 욕심을 내보자, 유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구간에 21선 체크를 하시면서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아직까지 방향선들이 하락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선 기준을 잡으시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가져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으셨다면 아마 9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 92,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남은 잔량은 홀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과 시황 분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일찍이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적으셔야 될 정보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와 조금 더 상세한 주식 정보 이야기 나누고 또 뉴스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번호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선물에 응모가 됩니다.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어떤 내용이든 어떤 형태로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반적인 시황부터 좀 정열 전문가님과 짚고 가보죠. 자, 미국에서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래도 좀 긴축 속도 조절에 다시 힘을 실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했다 이런 추정, 아직까지는 설이죠. 추정이 좀 나오면서 상승에 제한이 걸리는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처럼 또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는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새벽에 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는 좀 직격탄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는 것들이 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뭐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CPI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헤드라인이 8.0, 컨센서스가 8.3이었으니까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6.7%로 컨센 7.2%를 하회하는 모두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지표로 발표가 됐습니다. 둔화됐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연준의 속도 조절, 이런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들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지속 둔화되면서 미국 물가 우려는 점차 해소되는 모습인 것 같고 미국 증시는 낮아진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 급등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 러시아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한 채 마감을 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달리 폴란드는 나토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근본 사태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의 공격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전쟁 문제에 대한 좀 이런 경우가 좀 격화될 수도 있다는 것들은 불안 요인이고 시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밀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에서 미사일 폭발에 대해서 나토 조약 4조 상호 협의 조항을 발동할지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세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 이전에서도 전일까지만 해서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시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지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상황들인데요. 중소형주들이 좀 집중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빈산물 왕세자의 방안 바로 이제 내일 있을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금일 이제 계속 향후 이런 러시아 미사일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 뉴스에 대한 영향이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서 시장에 조금 약세를 받더라도 버틸지 아니면은 아래에서 다시 잡을지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이 폴란드 공격과 관련해서는 G7 국가가 지금 긴급 회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슈는 어느 정도 증시에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가 중요하겠죠. 오늘도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종목 상담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전장 핫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고 있을까요? 10종목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급등하고요. 대주산업, 비료나 사료 섹터도 좋은데요. 이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뽑아오셨을지 오늘도 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DB하이텍 반도체고요. 하나마이크론 반도체입니다. 제이시스메디칼 의료 미용기기까지. 자, 이 가운데 뭐 다 좋아 보이는데 DB하이텍부터 한번 볼까요?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호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고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TSMC의 지분 매입을 했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업황들이 지금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SMC는 세계 1위 파운드 업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 위탁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에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알려졌던 워런 버핏이 투자 소식이 들려주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DB하이텍 이 기업도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 매출액도 한 4,474억 원을 기록을 했었고 영업이익도 2,20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49억 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좀 되고 있다는 것들도 호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를 좀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었는데 그 분할 소식을 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이런 불만, 약간 매도세들이 충분히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이러한 호재가 나와주고 실적도 무난한 실적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다시 적정 가격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 반도체 수요가 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의료 분야 또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B하이텍이었고요. 워런 버핏도 반도체 매수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투심이 좀 살아난다는 의견 그리고 그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DB하이텍이 상승을 한 것처럼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요인들인데 일단은 DB하이텍처럼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대부분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견. 네, 반도체 패키징하고 식각 공정용 실리콘이라든가 생산 조립 그런 테스트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분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연결 실적 매출이 2,198억 원 가량이 되고 영업이익은 254억 원, 당기순이익이 218억 원 수준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지 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이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주가 하락 대비해서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높은 측면은 아니다, 부담스러운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고 그리고 최근에 ASML의 투자 소식이 좀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ASML CEO가 삼성전자 이정우 회장과 만나서 협력을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기적인 방향으로 함께 기술도 전수를 해주고 같이 사업을 협력을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실적도 그렇고 최근에 낮아진 그런 주가 밸류에이션, 주가 흐름들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열어놓은 상황들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 안 좋았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감안을 해서 저는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었고요.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소폭의 추가 상승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의견을 견지하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자, 이 종목 제가 지금 방금 봤는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줄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항 구간에 있는 상황들인데 이 8,500원을 좀 돌파를 할지는 미지수이긴 한데 8,500원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남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기업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라든가 고주파 장비라든가 레이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글로벌 1위 의료기기 업체 시노슈어하고 공동으로 피부 리프팅 기기를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을 봤을 때 286억 원, 영업이익은 77억 원 가량, 순이익이 71억 원 수준의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미국의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22,200원까지 3배 이상으로 잡았다. 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투자 심리가 대폭 좋아졌고 지금 주가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EPS, 지금 PER이 41배 정도 수준인데 EPS 1주당 순이익이 191원이었던 작년에 191원이었는데 올해는 388원까지 증가가 될 거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도에는 각각 518원 그리고 715원까지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2024년도 22,200원 수준이라고 하면은 PER이 30배 수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43배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이고 2024년도까지 목표가를 22,000원 수준들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약간 실적도 이제 이 주당 순이익이 증가된다라는 것들은 주식 수량 대비 영업이익이 그만큼 증가될 거다.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는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에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현상들 이 말이 맞다면 일단은 뭐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또 있겠죠. 근데 EPS가 증가되는 그런 첫 번째가 3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성장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 결국엔 장기적으로 실적이 같이 또 받쳐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3분기 실적도 확인해서 나쁘지 않은 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으로도 좀 상승 여력들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기분 좋게 세 종목 모두가 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의견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정열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코너가 잠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희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 등으로는 받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만 저희가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 샵 3772번으로 일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사연 있으면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는 샵 3772번으로 역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영어 링크가 바로 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클릭하시고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이고 종목 상담 코너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대1 종목 상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문자 메시지 753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열정이라고 가장 먼저 적어주셨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애청자이신 것 같습니다. AT 세미콘 1,640원 매수가 비중 30% 적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이니까 상담을 해드릴게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앞에서 다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긴 한데요. 네. 네, 실적에 좀 받쳐주는 기업이랑 그쵸. 실적에 좀 받쳐주지 않는 기업이랑은 좀 차별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반도체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것이다. 뭐 전반적인 업종 자체에서는 그러는데 이 기업에 대한 뭐 모멘텀이 좀 주목을 받을지는 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실적을 보면서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사업과 테스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실적이 지난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매출도 좀 소폭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저차폭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3분기 지금 분기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119억 원, 124억 원, 영업이익의 적자를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은 좀 받쳐줬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AT 세미콘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직격탄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고 이 경우는 회복하는 시점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들이니까 실적이 이전에도 적자가 좀 났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적자가 날 가능성들이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 실적으로 확인되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20년도, 2021년도 이번 연도도 적자가 좀 나겠죠. 4분기도 적자가 좀 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적인 이슈들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테마적인 부분들에 의존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 예측대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대로 원만하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1,000원대, 1,200원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저점 부분들 20일선에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사실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하면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도 이 1,200원 부근까지는 조금 열어두자 가능성들을 1,200원을 이탈을 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오히려 주가가 낮아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지 구간들을 1,200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이탈을 하면은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이탈을 하면 추후에 주가 바닥을 좀 어디인지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대응을 좀 잡자. 대응을 잡는 것들은 조금 미뤄두고 나중에 천천히 대응을 잡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탈을 하지 않고 만약에 1,600원 이상까지 1,700원까지만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보지 마시고 바로 전량 정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똑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잡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AT 세미콘을 종목 상담 첫 사연으로 만나봤습니다. 1,200원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면서 들고 가셔야 되겠고요. 반도체 가운데서도 이 실적별로 옥석 가리기는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007님의 사연입니다. 미래 나노텍 들어가셨고 24,820원 비중 10% 간략히 적어주셨습니다. 미래 나노텍 오늘도 보니까요. 2%가량, 3%가량 조정받습니다. 24,450원이 현재 가격이거든요. 지금 매수가 근처입니다. 현재가가.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급등할 때 좀 따라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정 나오니까 또 좀 불안한데요.
일단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놔야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너무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뭐 산화수소, 리튬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라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것 같지 접근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언제 조정을 받을지 이거는 시일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 구간들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서 이탈을 하면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시키시고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 돌파를 하면은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 구간 잡아 드리긴 할게요. 22,500원 수준들, 이 22,500원 수준들을 단기적으로 이 5일선, 11선 이탈을 하면 이 11선입니다. 11선 이탈을 하면은 지지 구간 1차 지지 구간으로 잡으시고 여기 이탈을 하면 비중은 절반 축소를 시키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 이 부근에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을 하게 되면 이까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22,500원의 비중은 절반 축소를 한 것들을 17,500원 이 부근들이 오면 추가적으로 다시 현금 확보를 했던 것들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정리를 했으면 5%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균 단가를 대폭 2만 원대까지 낮추신 다음에 21선 이 부분 살짝 아래 꼬리 달려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수익 구간은 올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서 수익 구간, 약수익 구간이 왔을 때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비중을 돌파를 할 때마다 야금야금 축소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탈을 할지 방향성들이 완전히 전부 다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야금야금 억지로 밀어 올리고 있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요. 지지 구간들 리스크를 집중을 해서 잘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2만 원 선으로 평균 단가 맞춰보시면 좋겠고요. 17,000원 선에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방송 시간 중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은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같은 번호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을 보내시면서 함께 열정이라고 키워드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무료 입장해서 여러 가지 뉴스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자, 이 검색식 어떤 퍼포먼스 보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단기급주 검색 시 제가 이제 어제는 그냥 말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 10월 14일부터 24일 그리고 이제 3주 전에 이 시간이 좀 지나야 이 종목이 좀 올라갔는지 오늘 이제 검색되는 종목들을 수익률이 얼마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전에 추출된 검색식의 종목들 이 종목들이 어떠한 수익률을 좀 보였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톡방에는 미리 사전에 좀 올려드리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10월 14일입니다. 위니메디맥스가 3주 기준으로는 한 18% 정도 그리고 이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한 25% 정도 거래량도 거래 시점도 좀 잘 나오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태웅로지스도 14% 그리고 JN히터도 1개월은 35% 근데 3주 내에서는 14% 15% 지금 이제 1개월이 지나가면서 수익률이 이렇게 기록이 된 상황들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18일자를 보면은 KG ETS가 3주 내에 한 40% 정도 그리고 기간 내에도 40%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폴라리스, 우노 이 기업도 22%, 27%, 그 밑으로도 15%, 12%, 10% 가량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같은 경우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이제 10월 18일에도 그렇고 19일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검출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는 뭐 밑에 보면은 모트렉스도 있고 코스모 화학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AT 테크놀로지도 있고 큐브엔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거나 검색식이 맞느냐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는 종목들도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청단글로벌도 12%, 19%, 하나금융지주도 6%가량들, 그리고 신한지주 2%가량들, 이제 금융사들 검색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24일 영풍재지, 재지기업 중에 영풍재지가 또 34%까지 급등을 하다가 3주 이내는 24%까지 마감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조금 지금도 이슈가 좀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이제 수익률 3주 이내는 마이너스 1% 정도, GI텍은 0.5% 정도 이런 식으로 최고 수익률은 6.7% 정도 이렇게 양호한 수익률 이 정도면은 손실 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검색식에 추출되는 기업들 종목들을 잡으셨을 경우에는 뭐 세 종목 잡았을 때는 한 두 종목의 수익 나는 그 이상도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은 검색식 이런 식으로 계속 검증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제가 잘 열심히 만든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 대신에 전문가 한 명을 우리 HTS 사용하시는 HTS에 적용을 좀 시키셔가지고 저 대신에 전문가의 그런 뭐랄까 이런 활용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양호한 검색식이다라는 것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검색식의 수익률 검증,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검색식 전문가께서 공들여 만든 검색식을 여러분에게 오늘 무료 선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1056님의 사연입니다. 네, 종목의 이름은 후성이고요. 매수가 16,900원, 비중 10% 적어주셨습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후성, 전해질 관련주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오늘 가격은 13,850원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매도 타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매도 타점을 제가 매수가 올 때까지 뭐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욕심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네. 지금 저도 후성이 이 기업을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략주로 좀 안내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가가 이전에는 굉장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반도체 쪽, 냉매가스라든가 뭐 이런 식강용 반도체 특수가스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우려감들이 있었던 상황들에서 영업이익이 좀 빠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저점 구간인 것 같아요. 저점에서 이제 조금 돌아선 모습인 것 같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최근에 27,450원까지 지난 5월에 형성을 좀 하고 오셨다가 지금은 12,000원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전처럼 주가가 살짝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탈을 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 현 부분들이 좀 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61선까지 뚫어주고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가까지 오면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21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조금씩 뭐 2%, 3%, 5%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가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체크가 되고 제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15,000원 이 부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17,500원, 2만원까지도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니까요. 여기에서 15,000원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 재차 뚫어주려는 시도가 나와주는지 이런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시는 것들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주가 22,000원, 25,000원까지 회복을 한다라는 것들은 지금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니까 제가 1차 목표가는 17,5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 부분들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잠깐 이게 여유롭게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후성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공략주로도 제시할 수 있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인데 16,000원대 매수 후에 조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서 달콤한 과실까지 수익률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17,500원 1차 목표가 2만 원 선까지도 2차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056님의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때 방송 시간에
선정 못 되신 분들, 소개 못 받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전문가에게 계속해서 주식 뉴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보내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신되는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무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정열 전문가의 선물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고요. 앞서 수익률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지수가 또 약보합권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있네요. 코스피는 0.14%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0.13% 또 강보합 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또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공략주 소개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인탑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사업부를 보면은 IT 디바이스라든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그리고 어셈블리, 그리고 금형 이런 쪽으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 쪽은 실적이 좀 잘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금형 쪽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것들은 금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들이고 지금 뭐 금형 쪽으로도 우리가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탑스 이 기업은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베어 로보틱스가 지난해 5,000대, 올해에는 1만 대 서빙 로봇을 판매할 계획이다라는 것들도 소식이 있었고 국내에는 KT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빙 로봇의 판매 금액은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 좀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의 30% 수준의 매출로 반영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서도 5,000대를 기준으로 한 291억 원 수준들, 1만 대 기준으로 500억 이상의 매출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IT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제품 산업 등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출이라든가 금형 기술들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도 충분히 사업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인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형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의료용 로봇 생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보시죠. 잼스 제작의 위탁 제조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조달하는 것부터 생산, 조립, 그리고 AS 등 모든 과정들을 토탈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건데 토도 물량이 한 3에서 5만 대 정도 규모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잼스 출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공급 물량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 좀 미정인 상태지만은 로봇 전문 생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29,000원에서 31,000원, 이 31,000원 부근들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은 29,000원 부근들까지, 3만 원 부근들까지도 여유롭게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3,000원 부근에서 35,000원까지, 2차 목표가 35,00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가격들은 지지 구간들은 27,500원 수준입니다. 이 구간들을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시자라는 의견들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받아본 기업은 인탑스였고요. 금형 그리고 로봇 쪽 업황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1,350원인데요. 조금 더 조정받을 때 3만 원 선 이하에서 매수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 3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소개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기업인가요? 두 번째 기업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서키트, 네. 코리아 서키트라는 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 주기판이라든가 반도체형 인쇄 회로 기판, PCB죠. 이쪽 전자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테라닉스, 시그네틱스의 지배회사, 그러니까 시그네틱스하고 인터플렉스를 거느리는 지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종속기업 중에 테라닉스는 특수 PCB를,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FPCB를,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그네틱스의 반도체 패키지업이 성장으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향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 기준으로 3분기 매출액이 2,282억 원 가량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75억 원 수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연결 기준 매출액이 4,342억 원, 영업이익이 398억 원으로 이 또한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올해 컨센서스 추정은 1조 7천억 원으로 그 이상도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영업이익도 1,320억 원 수준으로 지금 현재 PER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수준에 해당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도에는 미국 고객사향으로 FC, BGA 매출이 본격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장기적인 관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전일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살짝 이 지금 1차 매수가를 15,000원 부근들, 20일선, 60일선 중간 부근에 해당을 하는 가격이거든요. 최대한 좀 낮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높게는 16,200원 살짝 수정을 받았을 때 매수가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15,000원이랑 16,200원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1차 목표가가 17,500원 수준들, 그리고 2만 원까지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 있겠고, 손절 가격은 14,200원 수준들, 지지구간 14,500원 수준들, 지지구간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된 PCB 기판주다 코리안 서키트가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였습니다. 현재가 16,5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 선까지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신 이정열 전문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1시간 늦은 오후 1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